안녕하세요. 쌍둥이 임신한 지 어느덧 18주차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결혼 준비도 진짜 대충 했었고 MBTI가 ESTJ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J형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틀만 세워두는 계획형이었어요. 그래서 육아도 그냥저냥 결혼 준비한 것처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대충 알아봐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J형이니까 18주쯤에 알아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쌍둥이는 부산의 위험도 있고 30주 정도만 돼도 배가 많이 불러와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쌩쌩할 때 알아봐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아기를 낳았어요. 진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유튜브로 통해서 얻은 정보들도 있고 해서 저한테 꼭 필요할 것 같은 것들로만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서 구글 시트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받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일단 최대한 다 받아놨고 당근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당근으로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큰 목록으로 나눠봤을 때는 수유용품, 목욕용품, 의류, 침구, 가전, 가구 그 이외의 것들 이렇게 카테고리만 나눠도 너무 많은데 대략적으로 정리한 거를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수유 물품입니다. 저는 처음에 국민템 이러는데 그것조차도 뭔지 모르는 완전 생초짜였어요. 근데 조금만 알아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더라고요. 수유 물품 중에서 젖병, 젖꼭지 제품은 더블아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블아트 제품이 국민템이기도 한데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더블아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물려준 것도 있어요. 젖병도 완전 신생아 때부터 조금씩 자라면서 사용하는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선 받아놨던 거는 160ml짜리 젖병을 받아놨고요. 젖꼭지는 당연히 새로 구매해야 하는 거라 젖병만 받았는데 제 친구들은 더블아트 제품으로 아기 배앓이도 없이 잘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젖병과 젖꼭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많이 사두실 필요는 없고 출산 준비할 때 2-3개 정도 준비를 했다가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할지 아니면 분유 수유를 할지 결정된 이후에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젖병 세정제예요. 여러 가지 리뷰를 비교해본 결과 그리고 저는 맘가이드 어플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성분도 따져보고 세정력, 분유의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토르토르 아기 세정제 제품이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젖병을 세척할 때는 젖병 소독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젖병 소독기 자체가 소독이야 당연히 잘 되겠지만 어느 정도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서 젖병 소독기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을 건데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국민템으로 유팡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젖병 소독기에 넣을 때도 어차피 한번 애벌 설거지하고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저는 열탕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모윰에서 팔고 있는 세척 기획 세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실리콘 브러쉬 2개랑 젖병 건조대, 열탕 소독하고 꺼낼 수 있는 집게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척솔이 모윰 세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360도 회전하는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손목이 자주 나가잖아요. 그거를 좀 고안해서 만든 디자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유포트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분유포트는 한번 끓여놓고 아기한테 먹일 수 있는 적정 온도에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젖병에 분유만 적정 양을 담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분유포트에 끓여져 있는 물을 부은 다음에 흔들어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큼 편리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꼭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제품으로는 보르르 제품이에요. AS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유포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쪽쪽이는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르지만 어떤 걸 더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많이 사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추천받아본 결과 아벤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열탕 소독이 쉽고 통기성 구멍이 있어서 침을 흘리고 했을 때 통풍이 잘 되어서 침독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울트라 소프트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울트라 에어 시리즈로 넘어가면 됩니다. 울트라 에어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 구멍이 조금 더 큰데 소프트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시리즈를 사용하다가 에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벤트 제품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품은 빕스 제품이에요. 얼굴에 닿는 날개 부분이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침독 예방하기에도 좋고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엄마들은 그게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빕스 쪽쪽이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유축기랑 모유수유 저장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유수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저장팩은 알아볼 예정이고 유축기는 산후조리원이나 보건소에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유도 병원에서 얼마나 먹는지 조리원에서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추후에 구매를 해도 늦지 않은데 친구들이 위드맘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두 번째, 목욕용품입니다. 신생아 욕조는 따로 필요한데 친구가 물려준 레이킨 제품이에요. 신생아는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는 보조 의자가 있어요. 아기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그리고 바닥 부분에 보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따로 온도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온도를 맞춰서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몸을 가둘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슈너글 제품으로 바꿔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직접 닿는 바디워시, 샴푸, 그리고 로션, 수딩젤, 크림은 진짜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기왕이면 저는 모윰 기획 세트를 샀던 것처럼 한 군데서 구매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맘가이드 어플을 많이 참고했을 때 알아본 제품이 아토앤오투 제품이었습니다. 바스앤 샴푸라고 하는 제품은 올인원으로 끝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편리해서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맘가이드 어플에서 클린 마크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믿음이 갔고 사용 방법은 펌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은 촉촉한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옥시젠 세라우 로션은 사계절 수분 보습 로션으로 제가 발라보니까 보습도 좋고 무향에다가 부드럽게 발리는데 전혀 끈적이지 않고 너무 산뜻했어요. 옥시젠 세라우 크림은 아토앤오투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진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시간 보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맘가이드 어플에서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역시 성분 또한 믿을 수 있었고요. 맘가이드 어플이 아무래도 대중적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지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기들은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25도를 유지하는 서늘한 곳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태열이 올라올 수가
수가 있는데 그때는 태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쿨링이 되는 수딩젤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아토의 노트에서 세라오 수딩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쿨링 작용을 해주고 한 번에 7.6도의 온도를 내려줘서 태열이 올라왔을 때 발라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발라봤는데 엄청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도 들었고 역시나 전혀 끈적이지 않았어요. 이 제품 역시 맘가이드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한 제품입니다. 아토의 노트 제품은 라이브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한데 카카오 플러스 친구해두고 알림해두면 구매할 때 완전 이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샤워하고 나왔을 때 닦아주는 타올입니다. 사실 신생아 때는 타올이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속상해나 천기저기로도 많이 닦아줬고 리뷰를 찾아봐도 타올보다는 천기저기로 많이 닦아준다 하더라고요. 천기저기 제품으로는 밤부베베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손톱 깎기입니다. 애기들 그 조그만 손톱을 깎아주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요즘은 진짜 제품이 잘 나와서 아가드에서 판매하는 네일 트리머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손톱을 갈갈 갈아주는 제품이에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아기가 아프지도 않고 손톱 파임이 걱정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진 크림은 비판텐 크림을 구매할 예정이고요. 국내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 구매로 하는 게 양도 크고 저렴하다고 하는데 같이 하는 분들이랑 공동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의류 관련입니다. 의류에는 이런저런 종류가 많은데 베네저고리, 베네슈트, 바디슈트, 우주복 등등 있더라고요. 우선 베네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는 것도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받는 것도 있어서 입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두 개 정도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베네슈트는 앞에 똑딱이가 있는 제품이고 바디슈트는 위에서 아래로 입는 제품이에요. 아기들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금방 크기 때문에 좋은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으로 사주는 것이 좋고 유니클로랑 H&M 제품으로 많이 사준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자란 후에 입는 옷들이라서 당장 출산 준비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주변에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셔서 물려주신 옷이 많아 이걸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기들은 12월이 출산 예정이라서 우주복이 외출할 때 필요하기는 한데요. 신생아 때는 사실 거의 나갈 일이 없어서 1인당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 우주복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겉사계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침구 관련 물품입니다. 손수건은 밤부베베 제품이 가장 국민템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저는 이번에 베이비 페어 갔을 때 엠보 손수건이 좋아 보였고 밤부베베 엠보 손수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두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30장 정도만 구매할 예정이고 어차피 빨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속사계입니다. 속사계는 목욕하고 나왔을 때 타월 대신에 속사계나 천기저기로 닦아주는 경우도 많아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만약에 천기저기로 그냥 몸을 닦아줄 거다라고 하면은 속사계보다는 담요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활용도에 따라서 속사계를 살지 담요를 살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속사계 같은 경우에는 밤부베베 제품, 담요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곁 베이블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양막 주머니예요. 양막 주머니는 필수는 아니에요. 아기들은 모로반사 때문에 자다가 종종 깨는 경우가 있는데 양막 주머니 안에서 자면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껴서 모로반사에 놀라지 않고 잘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추후에 모로반사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그때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제품은 마이폴의 제품의 텐셜 베이비 파우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겉사계는 병원 퇴실하거나 조리원 퇴실할 때 이외에는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왈라부 제품을 선물 받은 게 있어서 하나 더 구매할 예정이에요. 두상베개는 필수템이 전혀 아닙니다. 이 머리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두상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생아 때는 베개를 사용하면 안 되고 4개월까지는 베개 없이 눕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저는 두상베개는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역류 방지 쿠션이랑 바운서입니다. 두 개 다 아이의 상체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자세로 해서 누워있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아주 필수템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류 방지 쿠션 자체가 아기가 먹고 나면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조금 올려서 눕혀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제품인 건데 어차피 아기들은 트름을 한번 시키고 누이기 때문에 역류 방지 쿠션 자체가 꼭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위에서 잠을 잘 자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좀 눕혀놓고 만약에 역류 방지 쿠션으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바운서를 살지 말지 고려해볼 것 같아요. 쌍둥이다 보니까 다 2개씩 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옆잠 베개가 있는데 옆잠 베개도 당연히 필수는 아니에요. 등 센서가 예민해서 누이기만 하면 울음이 터진다. 이런 애기들은 약간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게 하는 옆잠 베개가 수면 교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으로는 라라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방수 패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수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반에는 필수가 아닐 수 있어도 나중에 기저귀를 떼거나 할 때도 방수 패드를 깔아놓고 침대 생활을 하는 게 많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수 패드를 조금 미리 구매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말랑하니 제품을 추천받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에요. 모자는 신생아 때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싸개, 발싸개도 요즘은 옷이랑 같이 붙어서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많이 살 필요는 없고 2-3개 정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체온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중장목 양말로 구매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5번째는 가정 가구입니다. 아기 침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쌍둥이는 아기 침대도 2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피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기 침대를 두지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신생아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신생아 침대를 따로 두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사실 당근도 너무 번거로운 부피라서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니까 리안 드림콧에서 아기 침대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당근처럼 누군가에게 되팔거나 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반납만 하면 되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대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베이비 페어를 갔을 때 리안 드림콧 제품을 봤는데 양쪽 문이 열리고 매트가 통풍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잘 사용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아기 서랍장. 서랍장은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fem키즈 서랍장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가구의 냄새를 빼기 위해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미리 구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트롤리는 미니멀리스트들한테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담아두고 편히 굴려가면서 사용할 수는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저귀 가리대가 있으면 사실 트롤리는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저귀 가리대는 선물 받은 제품이 있는데요. 가리대 옆에 로션, 면봉, 물티슈, 기저귀 등등 넣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체어입니다. 하이체어는 결국 돌고 돌아 트립트랩 제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트립트랩 제품을 처음부터 사서 뉴본 체어를 꽂아 놓으면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역류 방지 쿠션도 있고 아기 침대도 있고 기저귀 가리대도 있어서 뉴본 체어까지 두고 눕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아기들을 조금 키우다가 이유식을 먹일 쯤이나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체온계는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브라운 제품을 구매하라 하더라고요. 백색 소음기랑 수유 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꼭 필수템은 아니고 육아를 해보다가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그 이외의 것들인데요. 모빌은 국민템으로 알려져 있는 타이니 모빌을 선물 받았어요. 그냥 타이니 모빌 하나 두고 역류 방지 쿠션 2개 옆에다가 두고 애들 뉘어서 하나를 볼 수 있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모빌까지 2개를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초점책도 이 제품으로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만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기띠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기띠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고르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신생아 때 쓰는 아기띠가 있고 좀 자라고 나서 쓰는 아기띠가 있고 종류가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코니 제품은 슬링 제품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착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성질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저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베이비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에르고 제품 또는 포그네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물려받은 제품으로는 에르고 아기띠를 받을 예정이라서 그거를 먼저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유모차가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르기 쉬웠던 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베이비 페어를 갔을 때 와이업 뉴 지니트 1 절충형과 휴대형의 사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신생아 때는 거의 나갈 일이 없어서 디럭스형을 따로 구매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신생아 때도 많이 나갈 거고 디럭스형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부가부 동키 5 그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생아 때는 웬만하면 안고 나가서 안고 다닐 예정이고 그 이후에 유모차가 필요할 때는 와이업 뉴 지니트 1으로 사용할 건데 베이비 페어 가서 직접 해본 결과 핸들링도 쉬웠고 가볍고 혼자 접었다 폈다 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를 뉘었다가 올렸다가 할 수도 있고 디자인도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요. 빨래 비누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기들 옷에 분변이 묻었거나 했을 때 한번 1차 애벌 빨래하고 세탁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빨래 비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신생아 면봉은 신생아 전용으로 된 면봉을 구매를 해주셔야 하고 콧물 흡입기는 꼭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콧물 흡입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키지워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세척이 편하고 아기들이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제품입니다. 기저귀 쓰레기통은 출산하기 전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매직캔 히포크롬입니다. 봉투 갈기도 진짜 편하고 뚜껑 닫았을 때 냄새 전혀 안 나고 기저귀 쓰레기통으로 국민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매직캔 추천합니다. 바구니 카시트랑 카시트랑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바구니 카시트는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고 카시트는 차차 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당장 급하게 사야 하는 것들만 최소한으로 나열해서 알아보았고 짧게 사용하는 제품이나 아기의 입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은 당근이나 대여가 가능하다면 대여 이런 걸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오래 사용할 것 같은 것들은 새 제품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품들은 구글 시트로 정리해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